이어서 오늘 아침 신문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장마에 태풍까지 지나갔지만 최근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쌓이면서 어제 오전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두세 배나 됐다고 합니다. 뿌연 종로거리에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창문도 마음껏 열 수가 없어서 시민들은 더 답답한 하루를 보내야만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한여름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국내 오염물질 누적을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지난주 습도와 온도 등의 기상적 요인으로 대기 정체가 길어지면서 미세먼지가 누적된 탓이란 설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등 노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내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지난해 9월 절반이 넘는 일반 농산물에 대해 인력과 실험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잔류 농약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문에 따르면 강서와 가락유통센터에서는 또 세척, 건조, 분말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쳤거나 공급량이 1kg 미만인 농산물은 치료채 취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전 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먹을 학교 급식에 부적합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던 건데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 가운데 66%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강서구 강서도매시장과 송파구 가락시장에 있는 유통센터는 서울시 내에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 재료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9년 설립된 곳이라고 합니다. 10,000원이 넘는 콩국수, 10,000원대 중반의 냉면, 2만 원에 육박하는 삼계탕. 최근 수년 새 오피스타운을 중심으로 대중음식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서울 시내 직장인들이 가파르게 치솟는 점심값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의 대표적인 8개 외식 메뉴 가운데 김치찌개 백반, 김밥, 칼국수, 냉면 등 6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올랐다고 합니다. 점심값이 계속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식당 앞에는 점심때마다 몇 미터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생겨나고 점심 뭐 먹지라는 말은 이제 배부른 소리가 됐다고 합니다. 연 5% 고금리를 내세운 한 정기예금 특판 상품이 판매를 시작한 지 단 1초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해 최근 국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만 골라 가입하는 이른바 금리 노마드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시중 은행들이 이번 주 중 수신금리를 내리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에 고객들이 몰려서 가입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0.01%포인트 금리에도 민감한 고객들이 많다 보니 은행들도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검찰청이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물뽕이라 불리는 GHB에 대한 감정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연구에 나섰다고 합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명 높은 GHB는 무색 무취해 취약한 지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동안 수사당국이 관련 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하죠. 때문에 이번 연구는 이 약물이 체내에 남긴 흔적을 찾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공조하고 있다는데요. GHB 수사를 위한 정밀 연구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 약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점포 앞 인도에 설치해놓은 테이블이 시민들이 애용하는 음주 장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흡연이나 소란, 통행 방해 등 관련 민원들도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구청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주택가는 물론 청소년의 통행이 잦은 곳에서도 밤만 되면 파라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는데요. 도로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도 불법이지만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국립공원 등을 제외하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자체가 없어서 이를 단속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을 찾아내는 작업에 AI를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영상 가운데 불법 촬영물 등을 일일이 검색해 찾아내야 했다고 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투입이 되면 AI가 피해 영상물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 영상과 비슷한 장면이 있는 파일을 찾아내서 사람에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퍼지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서 피해가 컸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적발에 앞으로는 AI가 365일, 24시간 투입돼 확산 방지에 나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업과 인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소문에 한때 정재계의 인맥 살롱으로 불리며 인기가 높았던 대학 최고위 과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는 물론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과정 운영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는데요. 김영란법 시행과 경기 부진 여파, 여기에 대학들이 최고위 과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서 부실한 교육 과정을 우후죽순 개설한 것도 입학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